공병대는 엄호를 해주는 부대가 있지요. 하지만 훈련한 거 보면 전부 다 총을 등에 메고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바로 전투가 가능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최고의 엘리트 부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ngineers Save the World. 안녕하세요. 순상 밀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현대 기동전의 요체는 공격지세의 유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차나 장갑차 등의 전투 기동 장비는 지형지물이나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실제 전장 환경은 수많은 자연 및 인공 장애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기동전의 성공은 신속한 장애물 돌파가 관건이죠. 이를 위한 전투공병의 기동지원 장비는 기계화 부대에 편조되어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 즉각 투입, 진경로 및 통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동 지원 필수 장비인데요. 마치 녹화임하는 저를 보조해주는 제작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 육군을 승리로 이끌어줄 기동지원계 어벤져스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K1 교량 전차입니다. KAVLB라고도 불리는데요. 기계화 사단과 공병 사단에 배치한 차량이죠. 전차가 넘을 수 없는 험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형 교량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유독 소규모 하천하고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기갑 차량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아주 꽃이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 전차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K1 교량 전차는 K1 전차의 차체 위에 가위형 교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위처럼 접고 편다고 해서 가위형 교량이고요.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국내 업체에서 제작했죠. 교량 전차는 교량 가설 장비를 통해 임시 교량을 만듭니다. 교량의 폭은 4m, 길이는 22m로 최대 60톤 무게의 차량까지 통과가 가능하죠. 20m의 길이의 장애물이나 하천 사이에 3에서 5분이면 교량 설치가 가능하고요. 철수 시에는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 교량을 구설한 뒤 반대편에서 교량을 회수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K1 군안 전차입니다. K1 군안 전차는 전차 회수차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전장에서 피탄되거나 고장 등으로 기동불능에 빠진 전차를 견인해서 회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전차는 비교적 고가의 장비이므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전차를 그냥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차는 무게가 50톤 내외로 매우 무겁습니다. 굴러다니는 쇳덩이에요. 그래서 절대 일반 차량이나 인력으로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덩치와 무게를 가진 중장비가 있어야만 하죠. K1 군안 전차는 K1 전차의 차체를 개조해 크레인과 도저, 윈치를 장착한 전차 견인 차량인데요. 독일의 기술 지원을 받아 국내 업체에서 제작했습니다. 유압식으로 작동되는 K1 군안 전차의 크레인은 전차의 포탑, 파워팩, 현수장치 수리 등에 사용되고 최대 25톤까지 인양도 가능합니다. 전방에 설치된 도저는 크레인과 윈치 작업 중 차량을 안정시키는 역할과 함께 시간당 170제곱미터, 즉 50평 정도의 정지 작업도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기동불능에 빠진 기갑 차량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차 군안에 사용되는 윈치는 35톤의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윈치란 원통형의 드럼에 와이어를 감아 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기계를 말합니다. 고성능 활차, 즉 도르래를 이용하면 70톤까지 견인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대 150m 거리까지 균일한 견인력과 견인 속도로 전차 등의 기갑 차량이 손상됐거나 험지에 좌초된 경우 신속 군안이 가능하죠. 또한 K1 군안 전차는 차체 후방에 수리용 동력 발생 장치를 비롯한 각종 정비용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웬만한 전차의 고장 수리도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입니다. 한국형 장애물 개척 전차인 K600 장애물 개척 전차가 최초로 소요되게 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4년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전투장비 보강에 주력하던 시기였는데요. 2008년에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4년 9월 국내 업체가 선정돼서 개발에 착수하고 2018년 6월까지 체계 개발을 마친 후 본격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의 베이스 차체는 K1 전차의 차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지뢰 제거용 쟁기와 자기 감응 지뢰를 무력화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쟁기는 폭 3.8m 이상, 깊이 0.3m 이상에 매설된 대인 및
대전차 지뢰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기 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는 전방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발산해서 자기 감응 지뢰를 멀리서 격발시켜버릴 수 있죠. 전면부 우측에는 굴삭팔을 장착해서 일반적인 굴삭기와 같이 버킷, 브레이커, 집게 등 다양한 부속 장비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뢰 및 장애물 지대 개척 후에 안전한 통로임을 표시하는 통로 표식 장비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인 전력 소요와 승무원의 편의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 전원 장치와 냉난방 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만능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공병 하면은 그냥 다리나 뚝딱뚝딱 만들고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격 부대가 전진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공격 부대에 쉽게 말해서 길을 닦아줘야 돼요. 공병 부대는 전투하면서도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는 부대가 바로 공병 부대입니다. 자, 다음은 KM9 에이스 공병 장갑차입니다. 미 육군이 사용 중인 M9 에이스를 국내 업체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차량입니다. 차체 전체는 알루미늄이고요. 길이 6.2m, 높이 3.2m, 전투 중량 24.4톤, 용도는 장애물 제거와 전투 기동로 개척입니다. 보조 활주로의 건설과 도하 지점의 진출입로 개척은 물론이고요. 전투 장비의 군안 임무를 위한 성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형인 M9 에이스는 걸프전에 투입돼 이라크군이 사막지대에 설치한 각종 장애물과 홀을 처리했는데요. 아군을 위한 참호망 개척과 이동로 개척에 큰 전과를 거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그야말로 공병의 꽃입니다. 문교와 부교죠. 전투 중에 넓고 깊은 강을 만날 경우 기갑부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필요합니다. 통상 전차는 수심이 2.2m를 넘어서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편 상륙 지점을 확보한 경우 다리와 뗏목을 이용해 교량을 가설해야 신속한 진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리는 부교고요. 뗏목은 문교입니다. 문교와 부교는 도하의 표준 장비죠. 보통 차량으로 옮겨서 설치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작업용 모터보트를 BEB, Bridge Erection Boat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교량 가설 단정이라고 하죠. 뗏목처럼 나누어진 교량 구간이 문교이고요. 이를 연결하면 바로 부교가 되는 거죠. 리본 부교가 가장 익숙한 형태죠. 우리 군의 경우 문교는 보통 리본 부교를 5개 정도 이어서 만드는데요. 5교절로 이루어진 문교는 무려 7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문교 양쪽에 결합된 212마력을 내는 엔진 2개를 장착한 BEB를 이용해서 수상에서 이동이 가능하죠. 문교를 만들어 BEB를 이용해 강 건너편으로 이동하기까지는 보통 10에서 15분이 소요가 됩니다. 부교는 22개의 교절로 약 160m 폭의 하천이나 강을 건널 수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부교 가설에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완성된 부교를 통해 시간당 200여 대의 전차가 이동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부교는 흐르는 강 위에 임시로 가설한 교량이기 때문에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BEB를 통해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공병대는 끊임없이 BEB를 조작해야만 하죠. 이게 엄청나게 고된 작업입니다. 이걸 이제 지지해 죽은 보트가 여러 대의 보트가 일정한 마력으로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미연합작전 할 때 이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군도 이걸 만드는 연습을 하고 우리도 하잖아요.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훨씬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정교하게 조정한대요. 자, 다음으로 K21, K288A1 군안 차량입니다. 정찰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연락, 전선 통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적의 위치나 아군의 포병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요. 아군 항공기를 목표 지점으로 유도하는 아주 위험한 임무를 맡기도 하죠. 오늘은 정찰기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